자,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쪽 봐볼게요. 앞서 봤던 뭐 이연보다는 좀 더 개념적으로 단순한 거라 미수수익 같은 걸로 이제 수익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발생주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뭐 현금 같은 거를 받지 않아 가지고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어. 그러면 발생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미수수익을 인식하고 뭐 관련된 수익은 이자 수익이라든지 임대 수익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정기예금 이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지. 정기예금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가입을 했는데 기준에 가입을 했어. 뭐 한 3개월치. 그러면은 요때 가입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차피 이자는 요때 가서 1년 지나서 받는 건데 근데 12월 말이 됐으면은 요 기간에 해당되는 거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해당되는 거를 이자 수익을 잡아줘야겠죠. 미수 수익은 자산으로 잡히고 그래서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 계정은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뭐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다. 미수 임대료 같은 계정이 자산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것도 이제 미수 수익의 일종이다. 우리 성급 보험료가 성급 비용의 일종인 것처럼 성급 보험료 계정은 여기 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성급 비용을 쓰는 거고 미수 이자, 뭐 미수 임대료 이런 것도 이제 프로그램상 계정이 없으니까 한번 봐볼까요? 미수임 뭐 이런 거 없잖아. 미수이도 없네. 미수이자도 없고 미수임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미수수익 이걸로 찍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수익 발생했을 때 미수수익을 잡아주는 거고 비용이 발생하면 미지급 비용을 잡아주는 거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했다면 발생한 비용을 인식해줘야 된다. 그래서 발생한 비용은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임차료, 보험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 계정으로는 부채 계정인 미지급 비용을 잡아줘야 된다. 자, 발생한 거에 따라서 그것만큼 수익 또는 뭐 비용을 인식해줘라 라는 거니까 자, 문제를 바로 보시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산출됐는데 요게 누락됐다. 그러면 이자 미수분은 미수이자 잡고 이자 수익 잡아줘야죠. 그러면은 당기순이익 플러스 영향이 있을 테고 그리고 임차료 미지급 그러면은 미지급 임차료 또는 미지급 비용을 잡아주고 임차료 비용을 잡아줘야겠죠. 그러면은 얘는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겠지.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영향은 마이너스 2만원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주면 48만원이 되겠지. 자, 어렵지 않죠. 자, 당기순이익 이렇게 발생했는데 알게 누락됐다. 보면 임대료 미수분을 계산하지 않았다. 미수 임대료 또는 미수 수익을 잡아주고 임대료 수익을 오른쪽 대변에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영향을 주는 거고 이자 미지급액을 계산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비용을 부채로 잡아주고 이자 비용을 잡아줘야지. 그러면은 얘는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영향.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4만원 영향이니까 54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무 쪽 보시면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기간이 경과했는데 미수이자 150을 발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해줘야지. 미수이자 잡아주고 그리고 이자 수익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12월 말일자 분기를 입력해주면 자, 3 차변 미수 수익 얘를 잡아줘야겠지. 미수 수익 잡고 150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잡아주면 되겠죠. 이자 하면은 이자 수익 901번 얘를 잡으면 된다. 자, 2번 보시면 자, 4월 1일에 하나은행으로부터 3천을 12개월간 차입하고 이자는 상환 시점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 이율이 5%고 차입 기간이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그러면은 12월 말에 왔을 때 우리 4월 1일에 차입했으니까 9개월어치 이자를 계산해 줘야겠죠. 얼마야? 3천만 원이 될 테고 그리고 이율이 5%잖아. 그러니까 요거 해당되는 이자를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잡아줘야겠죠. 이자 비용 그리고 미지급 비용 미비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3천에 5% 9개월치니까 계산기의 힘을 빌리면 112만 5천원이 된다. 112만 5천원. 자, 요 위에다 다시 한번 써줄게요. 112만 5천원.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밑에다가 이제 해줄게요. 자, 미지급 비용 일단 대변 잡아주고 미지급 비용 잡아주고 금액이 112.5 빵빵빵 이렇게. 그리고 차변은 이자 비용 잡으면 되겠죠. 2차만 하고 이자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 대변을 먼저 쓰든 왼쪽 차변을 먼저 쓰든 뭐 어떻게 쓰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대변 먼저 쓰는 걸 한번 해봤어요.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 중 당해 귀속분은 60이다. 당해 귀속, 당해 지금 이자 비용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자 비용 60 잡아주고 그리고 미지급 비용 60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건 단순하니까 뭐 분기 여기 뭐 프로그램 입력하는 거는 생략하고 자, 4번 보시면 영업부 12월분 급여 100만원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월급이 좀 밀리는 이런 상황인가 보죠. 그럼 일단 12월 말 기준으로는 급여가 발생을 했으니까 급여 100 요거를 그냥 차변에 꽂아주고 인식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급여 관련 미지급 비용
100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분계를 넣어주면 요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급여인데 영업부 급여라고 했으니까 3 차변 급여 급자만 쳐볼게요. 급여 제조원가 있고 급여 다 넣어봐야겠다. 급여 급여. 자, 운송원 이거 아니지. 급여 제조원가는 아니잖아. 영업부니까 지금 판관비를 넣어줘야겠죠. 근데 뭐 임원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직원급여라고 보면 되겠죠. 직원급여 802번 얘를 찍어준다. 그래서 금액은 1 플러스 그리고 미지급 비용 잡으면 되겠죠. 4 대변 미지급 비용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고 5번 보시면 임대료 600인데 임대 기간이 지금이 2년 X 2년인가 보죠. 7월 1일부터 6월 다음 년 내년 6월 말까지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임대료니까 우리가 지금 집주인이죠. 임대료는 종료일에 전액 수령하기로 하였다. 아주 착한 임대인인가 본데? 아주 착한 임대인이 임대기간 종료일 1년 지난 시점에 임대료를 전액 수령하기로 했다.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계약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교과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근데 12월 말에 왔을 때는 6개월치 임대료 수익은 인식을 해줘야겠죠. 임대료 수익이 될 테고 이거 뭐 6개월치니까 그냥 절반 300 인식하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미수 수익 잡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분계 입력해주면 자 3 차변 미수 수익 잡아주고 엔터. 금액은 300 3 플러스 그리고 4 임대료 수익이니까 임대 정도만 쳐볼게요. 임대료 치고 하면 임대료 수입 얘가 뜨죠. 근데 904번도 있어. 뭐야 이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료 수입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봤을 때 매출 쪽에 있는 임대료 수입이었죠. 근데 뭐 임대 전문 기업이다 라고 하면 그게 매출에 들어가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기업을 우리가 상정하지는 않으니까 요 영업외 수익인 임대료라는 이 904번 요 계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다시 한번 봐보시면 영업외 수익 쪽에 904번대 임대료가 이렇게 있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왼쪽 계정 체계 부분에 여기 영업외 수익 900번대가 있고 901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904번에 보면 임대료라는 이런 영업외 수익 계정이 있으니까 얘를 써주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얘 엔터를 때리고 하면은 미수수익 300, 임대료 300 이렇게 처리가 된다. 자, 6번 보시면 6번은 그냥 자, 뭐 이자율 차입을 했다. 1000만원을 6%로 그리고 차입 기간이 9월 초부터 뭐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이자는 12개월 후 상환 시점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지금 우리 9월 1일에 차입을 해서 몇 달 지난 거야? 9, 10, 11, 12 4개월어치 이자는 지금 인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자 비용으로.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 되겠지. 미지급 비용 부채로 잡아주고 4개월어치 이자 얼마야? 그러니까 1000만원에 6% 곱하고 4개월어치 하면은 얼마야? 60만원이 1년치고 이게 지금 20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20만원만큼 이자 비용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추가로 하면 3 이자 비용 하나만 뜨고 금액은 20만원 그리고 4 대변 미지급 비용 20만원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자, 7번 보시면 4월 1일에 우리은행으로부터 뭐 5%로 12개월 차입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말 아니다 다음 연도 3월 말 그리고 이자는 차입금 상환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몇 달치야? 9개월치 이자죠. 9개월치 이자를 이자 비용 그리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3천만원에 5%는 얼마야? 150인데 이거 9개월치니까 9 나누기 12 하면은 112만 5천원. 자, 이 금액은 뭐 풀로 한번 쓰면 요 금액을 이자 비용 그리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인식을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분계 넣는 거는 여기선 생략할게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자, 바로 이어서 현금 과부족 쪽으로 가볼게요. 자, 현금 과부족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중간중간 장부상 현금 잔액이랑 실제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 기준에 떠 있어. 근데 결산할 때는 얘를 무조건 없애줘야 돼. 원인을 규명해서 적절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빵꾸가 났으면 왜 빵꾸가 났는지, 돈이 남았으면 왜 남았는지 규명을 해야 돼. 근데 규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없애면서 그냥 잡손익, 잡손실 또는 잡이익 처리를 한다. 자, 그래서 이 분계를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좀 보니까 장부상 현금이랑 실제 현금이 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한번 세봤더니 장부상 현금이 100으로 우리가 들고 있었는데 실제 현금이 90이야. 그러면은 장부상 현금을 실제 얘가 지금 정답이니까 현금을 10만큼 줄여줘야겠죠. 그리고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으로 일단 달아놔. 이렇게 달아놓는 거죠. 그러다가 결산이 오면은 이게 왜 지금 돈이 빵꾸 나는지 찾아야겠지. 찾고 일단 과부족을 무조건 없애면서 이게 알고 봤더니 뭐 매입채무 지급한 걸 수도 있고 뭐 출장비 발생한 걸 수도 있고 다양한 뭐 비용이 오거나 뭐 부채의 감소가 오거나 뭐 이런 게 오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해줘야 된다. 근데 반대로 장부상 우리가 100을 들고 있었는데 실제 돈을 세보니까 105야. 웬일이지? 실제 돈이 더 많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5만큼 늘려줘야겠죠. 얘가 정답이니까. 현금 얘가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장부를 수정을 해줘야지. 실제 현금이 뭐 바뀌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현금 늘려주고, 그럼 장부상 현금이 늘어나면서 이걸 현금 과부족으로 일단 달아놔. 그리고 결산 갔을 때는 이게 왜 늘었는지를 봐야 돼. 봤더니 어디 뭐 외상매출금 같은 거 입금된 걸 수도 있고, 부채를 빌려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면은 그냥 잡이익 처리해야 되는 거죠. 뭐 아니면 이자를 받은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 근데 분명한 건 무조건 결산 때는 현금 과부족 얘를 죽여서 없애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실무 문제 보시면 현금 과부족 계정을 처리한 현금 초과액 5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금 초과액 5만 원이라는 거는 현금이 많아서 우리가 현금을 늘리고 과부족을 5만 원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과부족이 여기 달려 있는데 오른쪽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12월 말에 왔더니 이게 지금 뭐 밝혀지지가 않았어. 그럼 과부족을 없애면서 잡이익 처리해야지 이건. 그래서 원래 과부족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거를 정확히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자, 그래서 결산상 우리가 해줘야 될 분기는 오른쪽에 잡혀있던 과부족을 차변 3번 왼쪽으로 없애줘야 된다. 과부 이렇게 쳐볼게요. 현금 과부족 바로 뜨죠. 현금 과부족 얘를 없애고 금액이 얼마야? 5만 원. 그리고 대변은 뭐 원인 모르니까 잡이익 처리하면 되지. 잡이익 하나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자, 2번 보시면 결산일 현재 실제 현금 보관액이 장부가액보다 66,000원 많음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결산일 현재잖아요. 실제 현금 보관액이 장부가액보다 많어. 그러면 장부를 고쳐줘야겠죠. 66,000원만큼 현금을 늘려줘야지. 이거는 지금 위에랑 달리 현금 과부족으로 지금 처리한 게 없고 결산일에 와서 지금 뭐 돈을 세 번 나오죠. 돈을 셌더니 실제 현금이 더 많아. 66,000원만큼. 그럼 현금 자체를 늘려줘야 돼 이건. 현금 과부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그래서 현금 자체를 늘려주고 그래야만 장부가액이 66,000원 높아져서 현금 보관액이랑 맞아 떨어지겠죠. 실제 현금이랑. 근데 원인은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잡이익 그냥 처리하는 거고. 자, 그래서 현금이랑 현금 과부족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는 현금 과부족을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없고 결산일 현재 현금 자체를 조정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회계 처리를 해보면 3 현금 차변 66,000원이고 4 잡이익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3번 보시면 현금 과부족 계정을 처리한 현금 부족액 10만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 현금 부족액이었으니까 이게 기중에 현금을 줄이면서 10만원 잡고 현금 줄이면서 과부족을 10만원 이렇게 달아놨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기중에 처리가 됐었는데 기말에 와서 과부족을 일단 없애주면서 원인이 뭐 모르니까 잡손실 처리해야지. 잡손실. 그죠? 그래서 기중에 이런 처리가 있었다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처리를 해주면 이번에는 3차변 잡손실 얼마야? 10만원 이렇게 하고 4는 과부라고 하면 현금 과부족 바로 뜨죠. 자, 이렇게 되고 4번 보시면 결산일에 현금의 실제가액이 장부가액보다 5만원 많음을 발견했다. 실제가 많어. 그럼 장부를 5만원 높여줘야겠죠. 장부를 5만원 높여줘. 그냥 현금 자체를 높여줘야겠지. 실제가 5만원 높으니까 장부 금액을 5만원 높여주고, 근데 원인은 몰라. 그러니까 잡이익 처리한다. 자, 이것도 현금 과부족이랑은 관계가 없는 그런 수정분계예요. 그래서 뭐 이거 프로그램에 넣는 거는 생략하고. 자, 5번 보시면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5만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였대요. 그럼 기중에 현금이 없어지면서 현금 5만원이 이렇게 없어졌어. 근데 기중에 이걸 몰랐지. 일단 5만원이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몰랐어.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5만원 이렇게 현금 과부족 달아놨던 거지. 근데 기말에 오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었어. 대표자가 훅 가져간 거지.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과부족을 없애줘야 되니까 과부족 이렇게 없애주고, 그리고 대표자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뭐 인출금 계정을 잡아주면 되겠죠. 또는 뭐 자본금 계정을 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자본금 계정을 쓸게요. 어차피 인출금 계정은 나중에 다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냥 자본금 계정을 써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2월 말일자 3 자본금 자본금 얘로 해가지고 5만원이죠. 그리고 4 현금 과 정도만 쳐도 현금 과 부족 얘 뜨니까 이런 수정분계를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기중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기말에 적절한 쪽으로 대체를 해서 없앨 수 있겠죠. 자, 6번 보시면 결산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보다 3만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부상이 3만원 많어. 실제가 더 적다라는 거잖아. 그죠? 장부가 지금 오버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장부상 현금을 3만원 줄여줘야겠지. 장부상 현금을 줄여주고 그 원인은 몰라. 밝혀지지 않았대. 그러면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자,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 현금을 건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자, 현금 과부족은 이쪽 정도로 보고, 자, 감가상각 우리 이미 배운 거니까 이거 간단하게 볼게요. 기말에 감가상각 분계를 쳐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은 비품 감가상각비는 25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120이다. 모두 영업부서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판관비로 지금 처리하라는 거지. 판관비를 처리하고 금액이 얼마야? 이거 두 개 합치면 145만 원이죠. 145만 원을 감가상각비 처리하고 감누액은 이 좌표 찍어줘야지. 감누는 25랑 120인데 각각 비품이랑 그리고 차량, 운반구 이런 식으로 좌표를 정확히 찍어줘야겠죠. 우리 이미 예전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결산 수정분기로 반영을 해보면 여기다가 바로 해볼게요. 감누부터 먼저 해볼까? 비품 감가상각비 25니까 자, 4 대변 감가상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비품 여기 요 밑에 게 있죠. 그래서 얘를 지금 찍어준다. 비품에 대한 거 25만 원. 좌표 정확히 찍고 4, 또 이제 차량 운반구 찍어줘야지. 누계라고 쳐볼까? 이번엔 누계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쭉 뜨죠. 자, 차량 운반구 209번 얘를 선택해준다. 얘는 금액이 120. 자, 이렇게 되고 차변은 감가상각비 감가상 각 B인데, 자, 감가상각 B 여러 가지가 뜨는데 우리 판관비로 찍어줘야겠죠. 모두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거 몇 번이야? 818번 얘를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02년 말 현재 빵년 1월 1일 영업부에서 구매했던 차량 운반구의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지금 보니까 취득원가 잔존가액이 이렇고 내용연수가 이렇고 정액법이야. 정액법이니까 매년 동일한 금액이 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과가 얼마 된 거야? 0년 말에 경과년수 1년 된 거고 1년 말, 2년 말 된 거니까 지금 3년이 지난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우리가 정률법이면은 이제 장부금액에 곱하는 거니까 장부금액의 상각률을 때리는 거니까 이제 금액이 계속해서 감소하잖아요. 근데 정액법이니까 매년 상각이 똑같이. 그래서 상각이 얼마야? 6천에서 400을 빼고 이거 지금 8년으로 나눈 거잖아요. 단기본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1년치. 그래서 5,600을 8로 나누면 700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이거 영업부니까 판관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감누 좌표는 차량. 그래서 이것도 잠깐 가볍게 입력을 해주면 자, 3차변 감가상각비 판관비 얘를 꽂아주면 되겠죠. 꽂아주고 700 플러스 그리고 4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차량 운반구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209번 얘를 엔터를 때려주면 된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이미 다 했던 거고 12월 말일자 분계로 그냥 반영해 주면 되는 거다. 자, 소모품 보시면, 자, 소모품을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이게 소모품이 어디 달려있냐면 유형자산인가? 무슨 자산이지 이건? 자, 한번 봐볼게요. 소모품이 어디 있는지. 자, 계정 과목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고 한번 찾기 이게 뜨니까 여기서 소모라고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소모품이라고 지금 당좌자산에 지금 걸리는 거 보이시죠? 당좌자산이 있고 여기 지금 소모품이 있어. 122번. 그리고 다음 찾기 한번 봐볼게요. 다음 찾기 해보면은 이건 어디야 지금? 제조원가 쪽에 소모품비도 있고 도급원가 이런 데도 있는데, 그래서 소모품 자체를 검색해보면은 소모품비는 여기저기 비용에 있지만 소모품은 일단 유형자산을 보지 않고 그냥 잠시 썼다가 없어지는 거라 당좌자산 안에 한 항목으로 지금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상. 이게 좀 약간 특이한 당좌자산이라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다시 오면, 자, 소모품을 취득을 했어. 근데 전부 자산 처리했을 때는 사용분을 비용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전부 비용 처리했을 때는 미사용분을 자산 처리해야 된다. 뭔 말이지?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모품을 취득했을 때 사용했냐 미사용했냐. 사용했으면은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미사용했으면 자산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이게 기본.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든지 간에. 회사가 이거를 전부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이거는 회사의 마음이죠. 회사의 마음인데 중요한 거는 사용분은 비용 처리해야 되고 미사용분은 자산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소모품 나오면은 사용분, 미사용분을 항상 이렇게 파악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사용분은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사용한 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되고 미사용한 부분만큼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보시면 전부 자산 처리했으면 사용한 부분만큼은 비용 처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전부 비용 처리를 했다. 전부 비용 처리했으면은 미사용한 것만큼은 자산으로 잡아줘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문제로 그래서 바로 볼게요.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모품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 단기 중 사용한 금액이 70이다. 이거는 쪼갤 필요가 없네요. 그냥 사용한 거 이거는 비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비용, 소모품 비용으로 가고 앞에 소모품이 똑같으니까 비용으로 쓸게요. 비용 7만원 잡아주고 그리고 자산을 날려야지. 단기 사용한 거만큼 날라갔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거 분계를 입력해보면
자, 3차변 소모 정도만 쳐볼게요. 자, 여러 개 뜨죠. 소모 빠바바박 여러 개 뜨는데 이거를 소모 정도만 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소모품 B 이렇게 처리하면 얘가 프로그램이 지가 넣고 싶은 거 넣거든. 근데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적절한 걸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소모 정도만 치면 이렇게 메인판이 뜬다. 메인판이 뜨고 소모품 B 중에 우리 영업부니까 판관비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판관비 전성역에선 뭐 지금 거의 다 판관비만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야? 7만원 하고 소모품 자산을 날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모 이것도 소모만 입력해주고 메인판이 뜨면은 소모품 자산 우리 아까 전에 당좌 자산 쪽에 있었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면 된다. 자, 이제 2번에 와서 보면 단기 비용 소모품 구입 시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대.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미사용한 거는 3만원이다. 그럼 미사용한 것만큼은 자산으로 잡아주고 미사용했으니까 우리 미사용한 거 여기서 자산으로 잡으라고 했잖아. 미사용한 그만큼 자산 잡고 그리고 비용을 날려야지. 비용 3만원을 날려줘야죠. 그래서 얘도 넣어보면 바로 밑에 분계를 쳐볼게요. 3 자산이니까 소모품 이건 그냥 치고 어차피 120이 얘밖에 소모품 자산이 없으니까 3만원 이렇게 친 다음에 4 소모품 B를 죽여줘야지. 소모 하고 여기도 뭐 영업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소모품 B, 판관비 얘를 선택해주면 된다. 자, 3번 보시면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모품 B는 20만원이다. 사용한 거니까 지금 비용 처리해야죠. 근데 회사는 전액 자산 처리했대. 그럼 자산으로 계산한 거 중에 사용한 거는 우리 비용 처리해줘야 되니까 비용 20만원 잡아주고 자산 소모품 B, 소모품 자산 20만큼 날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잡고 있고 회계 처리 넣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여기선 앞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4번 보시면 자산 취득원가 이렇게 되는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 한 소모품 중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미사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미사용한 게 지금 21이고 사용한 건 얼마라는 거야 지금? 자녀분 26이 되겠죠. 그럼 얘는 비용으로 가야 되고 얘는 지금 자산 미사용한 거 얘는 자산으로 가야 되잖아. 자, 요렇게 항상 파악을 해놔야 돼요. 근데 회사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했어? 이거 47만원 전부 자산 처리했다라고 했잖아요. 47만원 전부 자산. 근데 그럼 자산을 이제 26만큼 날리고 비용 26 잡아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비용 사용한 것만큼 요 틀에 따라서 사용한 것만큼 비용 26 잡히게 되고 그리고 자산은 47에서 26 빼니까 21만큼 자산 잡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맞고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요것도 분계를 넣어주면 요 밑에다 또 넣을게요. 뭐라고 했어? 소모품 B를 잡고 이제 자산을 지금 자산 떨어내는 것부터 이번에 먼저 해볼게요. 4 대변 소모품 자산 26만원 떨어내고 3 소모품 B를 잡아줘야지. 소모품 B 자, 소모하고 소모품 B, 판관비 얘를 잡아주면 된다. 자, 그래서 소모품 B, 소모품 쪽은 뭐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